북예멘, 남예멘처럼 체제가 다를 경우에 바로 전쟁의 상황, 내전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제에 대해서 체제가 다른 형태의 연방제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 아니면 그런 헌법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내전으로의 초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전, 바로 내전이 가는 거예요. 삼국지가 되는 거지, 삼국지. 홍준표는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홍준표의 변명이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막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의기가 충만한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많아가지고 이 헌법도 사회주의적인 헌법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헌법을 바꾸려고 하면은 200석이 있어야 되고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쉽지가 않지만은 일단 국회만 통과시키고 나면은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거든요. 홍보하는 수단을 가지고 이 국민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국민이 선동을 당하거든요. 선동을 당하고 이 선동은 두 가지죠. 사상적으로 선동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그 고무신 선거라고 말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포퓰리즘이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고령자 60대 이상에 대해서 아니면 65세 이상에 대해서 그 표가 다 우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고령자들이 나가서 투표를 많이 했다 이렇게 됐을 때 우파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한편으로 그 착각이라고 봅니다. 이 복지 혜택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 노령층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항상 우파가 조금은 간과하는 것 같아요. 아스팔트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60세 이상 그 고령이기 때문에 제 시청자들 제가 시청자가 얼마 안 되지만은 제 분포를 보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 들으시는 분들도 그 고령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냥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분들이 태극기 국민들이 많으니까 우파가 많으니까 실제로 유권자도 그렇게 지지할 것이다.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나오는 지표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한편으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복지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노인층에서 상당히 문재인을 지지했다. 이번에도 지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 주변에 가끔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홍준표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홍준표가 박근혜에 대해서 출당을 시켰다는 거죠. 출당을 시켰는데 이 당시에 문재인이가 국회에서 사회주의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선동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거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엘리트 의식, 깨어있다는 그 의식, 자기네들이 계몽이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이를 지지해야 지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도록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편 젊은이들에게는 이렇게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복지 포퓰리즘을 가지고 선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양동작전을 써서 선동을 해서 그 사회주의적인 헌법 체계로 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일국이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없죠. 사실은 미국도 연방제고 유럽도 연방제 유사한 연방제보다는 그 못하지만은 그 연합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에서 그 군을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군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그 주들 중에서 만약에 다른 정치 체제를 한 주에서 텍사스 주다 이런 데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연방 그 군이 가서 제압을 해버리잖아요.
두 체제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EU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은 뭐 28개입니까? 지금 몇 개입니까? 자꾸만 바뀌서 하니까 그 숫자도. 그런데 이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만약에 이들 중에 한 나라가 독재가 되잖아요. 독재나 공산주의가 된다. 북한처럼 또라이 국가가 하나 생기면은 바로 EU에서 탈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연방이나 연합이라는 이런 국가 형태에서 체제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예멘, 남예멘처럼 체제가 다를 경우에 바로 전쟁의 상황, 내전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제에 대해서 체제가 다른 형태의 연방제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 아니면 그런 헌법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내전으로의 초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전, 바로 내전이 가는 거예요. 삼국지가 되는 거지. 삼국지. 유비장비 관우하고 조조하고 또 누굽니까? 송건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왜냐하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한 국가라고 하면서 연방제 안에 군대를 2개를 갖고 있잖아요. 군대를 통제하는 그 지도자, 핵심적인 정치 그 지도자들이 둘이잖아요. 군대를 2개를 갖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군대는 하나가 아니지만 나토라는 그런 군사 체제 하에서 서로가 그 적대적이지가 않잖아요. 적대적이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연합이라는 EU라는 그 유럽 연합을 유지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대적인데 군대가 거기서 연방제라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 분권을 강화를 하면서 문재인의 전략은 그렇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재인의 전략은 지방 분권을 강화시켜가지고, 아니면 그 지방에서 강력한 뭐 경찰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지방에서 가지게 되고, 뭐 더 나아가서는 지방 군대까지 뭐 가지려고 할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해서 그 정당화시키는, 북한에도 군대가 있고 우리나라도 군대가 있다는 것처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죠. 그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서 헌법으로 통과시키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사회주의 개헌을 해가지고 시도를 자꾸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에 문재인이가 처음에 이제 의기중천해가지고 그 개헌을, 사회주의 개헌을 시도하려고 할 때에, 그때 의석이 그 새누리당 의석이 103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석이 103석이다. 세석만 저쪽으로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뭐 구설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깜방에 넣어놨는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위험하잖아요. 개헌 저지선이라는 것 자체가 한 서인의만 문재인이가 어떻게 작업을 하면 넘어가 버리게 되니까, 이때 홍준표가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대표 할 때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바른정당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서 탈당파들이 있었거든요. 유승민이하고 그 김무성이하고 사이가 좋다가 둘이가 또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탈당을 하려고 하는 것이 김무성 계열 9명, 김무성 외에 8명, 이 9명을 갖다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홍준표가 작업을 해가지고 개헌을 막아야 되니까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10명 정도 여유가 있도록 110명을 넘겨놔야 개헌 저지선, 확실한 개헌 저지선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김무성이하고 이런 애들이 조건을 건 거예요.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을 시켰는데, 박근혜를 1호 당원이거든요. 박근혜를 출당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홍준표한테.